그대 어이가리 영화를 보셨나요? 어제 필자는 전주 시네마 극장에서 그대 어이가리 영화를 단체 관람하였습니다. 이 영화는 치매에 걸린 아내를 간호하면서 서서히 무너져가는 가족의 삶의 이야기를 그려낸 영화입니다. 우리 고장 완주군 소양면 신천리에서 이 영화를 촬영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대 어이가리는 평생을 국악인으로 살면서 전국 각 지역을 다니며 국악 공연을 펼치던 통역과 30년 넘게 아내로 함께 살아온 연희의 치매에 걸린 삶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영화가 시작 전부터 전주 시네마 극장 1층 로비에는 많은 단체 관람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지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영화로 많은 화제와 함께 감동을 선사했으며 또다시 앵콜 상영 소식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특히 한국문화예술아카데미 조진환 원장과 오너들은 단체 관람을 통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남편과 가족을 위해 살아온 아내 연희의 부탁으로 고향에 정착하기로 하고 전원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아내 연희의 이상 행동이 시작되고 곧 그녀가 치매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엄마는 시집간 딸을 보고 누구야 하며 겁에 질린 듯 방문을 잠그고 곧 달려온 남편에게도 오빠는 누구야 하며 이상 증세를 보이곤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더럽혀진 몸과 머리를 감겨줍니다. 그리고 드라이로 머리를 조심스럽게 말려주며 소풍 가자고 달래기도 합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아내는 예쁘다라고 말하며 환하게 우는 모습이 선진스럽습니다. 아내는 가끔 정상으로 돌아와 젊어서 당신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늙음아지게 이 정도도 못해줘야 하는 뼈있는 멘트에 남편은 뜨끔하기도 합니다. 아내는 잠을 자다가 새벽에 집 밖을 나가기도 하고 서서히 치매 증상은 깊어만 갑니다. 어린아이의 사탕을 빼앗아 먹은 다음에야 남편은 치매를 의심하고 병원에 데려갑니다. 병원에서의 몇 가지 검사 후 치매 진단과 함께 알츠하이머 병으로 더욱 깊어질 거라는 의사의 말에 부부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한밤중 아내는 유리컵에 물을 따라 마시고 분노하듯 컵을 바닥에 집어던집니다. 유리컵은 산산조각이나 흩어지고 아내는 이게 말이 되냐고를 외치며 통곡합니다. 놀라 잠에서 깬 남편은 아내를 껴안고 같이 통곡을 합니다. 난 평생 예쁘다 살다 죽을 줄 알았어. 근데 이게 뭐야? 지금부터 내 병은 점점 심해지겠지? 우리 딸 수경이도 몰라보고 벽에다 똥칠하며 살겠지? 여보, 부탁이 있어. 치매는 좋아지지 않는 병이라는데 나중에 당신 손으로 나를 거두어 줘. 여보, 예쁜 기억만 가지고 꽃처럼 갈 수 있도록 해줘. 네, 부탁이야.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잖아. 꼭 그렇게 해주어. 아내는 자기의 병이 점점 더 깊어지고 남편과 가족이 힘들어질 것을 염려하여 정신이 멀쩡한 지금 남편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아내의 치매병은 점점 더 깊어지고 손목에 끈을 메고 산책을 하다 아내는 배고프다고 칭얼대자 아이스크림을 사올 테니 꼼짝 말고 여기에 기다리라고 하였지만 아내는 사라지고 이어서
노 여사, 수경 엄마를 외치며 정신없이 찾아 나섭니다. 그대로 여기 있으라고 안 했는가? 그대로 있으라 했잖아. 남편은 절규하듯 소리치며 아내를 원망하는 소리에 객석의 방청객들은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또 화장실에 버려진 더러운 휴지를 차곡차곡 개어 가방에 집어넣는 모습에 딸과 사위 그리고 남편은 말렸지만 힘이 세어진 아내는 온 딸과 사위의 머리채를 잡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자 사위는 요양병원에 보내자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어떻게 감옥 같은 데를 어찌 보내느냐며 딸은 반대를 하게 되고 급기야 똥을 방바닥 여기저기에 누고 장롱 속에 쪼그려 앉아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남편은 미치려면 곱게 미쳐야지 하며 하늘을 원망하듯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모습에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금방 밥을 먹고도 배고프다고 소리 지르고 딸에게 칼부림을 쳐서 팔에 선혈이 낭자하게 피가 흐르는 모습에 관객들은 어쩜 좋아하는 안타까운 단식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결국 아내는 요양원에 가게 되었지만 남편을 붙잡고 오빠 우리 집에 가자 응 하며 옷깃을 놓지 않고 떨어지지 않으려는 모습에 한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요양원에 아내를 놓고 온 날 쓸쓸히 침대에 앉아 구슬픈 곡조로 한을 노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내는 요양원에서 밤새도록 소리를 지르고 똥을 손에 쥐고 주물럭거리자 요양원에서는 도저히 모실 수 없다고 다시 모셔갈 것을 권합니다. 집안 여기저기 망치 소리가 들리고 아내가 들어갈 수 없도록 장롱도 끈으로 동여매고 더욱 깊어진 치매를 대비하는 남편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깊어지는 병으로 요양병원과 정신과 병원에 입원하지만 번번이 병원 측의 요구로 퇴실을 하게 되고 남편과 딸 사위는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남편은 지하도 물이 흐르는 천변에 가서 한많은 하늘 목소리로 쏟아놓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딸 수경이를 부르고 수경아, 너 엄마 딸 맞지? 하며 엄마가 제정신일 때 너한테 부탁 하나 할게. 엄마를 안락사 시켜주렴. 엄마, 말도 안 돼. 난 평생을 꽃처럼 살고 싶었는데. 수경아, 엄마가 시간이 없어. 싫어, 아빠한테 말해. 그럼 아빠는 함께 죽자 할 거야. 남편은 친구들과 국밥집에서 한잔을 하며 너희들은 좋겠다. 허구한 날 낚시도 다닐 수 있고 하며 자리에서 쓰러지며 통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딸 수경이 임신 2개월 사실을 아빠에게 알리자 아빠는 모처럼 환하게 기뻐하는 모습이 퍽이나 인상적입니다. 침대에 묶여 잠들어 있는 아내에게 노 여사, 자네 손주가 생긴다네. 임신 사진을 보여주며 자, 한번 보소. 자네를 쏙 빼닮았네. 남도 민요가 거리 공연에서 한바탕 펼쳐지며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어야디야차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침대에 손발이 묶여있는 장면이 오버랩 되어 나타납니다. 아내를 데리고 사진관에서 예쁘게 사진을 찍고 남편은 하얀 위아래 한복 저고리 그리고 아내는 핑크색 한복 저고리와 남색 치마를 입히고 휠체어로 저수지까지 밀고 옵니다.
당신 이건 먹어. 오늘은 뭐라고 안 할 테니. 오늘은 이쁜 꽃상에 타고 가게. 나도 당신 곧 따라갈게. 그러면서 여보, 나 오랜만에 자기 앞에서 소리 한 자락 할라네. 남편은 흰 모삼저고리 소매를 나부끼며 목청껏 하늘 담아 지는 곡을 쏟아내는 동안 아내는 먹던 음식이 목에 걸려 고통스러운 모습이 노랫가락에 맞추어 오버랩됩니다. 호숫가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한을 쏟아내는 남편의 지는 곡소리와 모습에 관객들 여기저기에서 훌쩍였습니다.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예쁜 수의를 입힌 남편은 아내의 얼굴을 예쁘게 화장을 하고 수의 단추를 채워주며 딸 수경이에게 수경아, 엄마 얼굴 마지막으로 보렴. 엄마 잘 가.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엄마, 내가 미안해. 남편은 아내의 얼굴에 손수건을 덮어줍니다. 상여가 나가며 에헤야 가네 우리 마누라가 떠나가네. 예쁜 꽃상해를 타고 가네. 불쌍한 우리 마누라 부디 세상 인연일랑 물훌 털어버리고 잘 가시게. 이승과 저승을 이어주는 듯한 다리와 그 위에서 신금을 부르는 상의 소리는 마지막 인사이자 산자를 다독이는 신금을 울리는 소리에 관객들의 마음은 비워지고 있었습니다. 상을 치른 후 아내의 일기장을 보고 남편의 가슴은 다시 한번 미어지게 통곡합니다. 어스름한 안개가 낀 어느 날 남편은 홀로 호숫가에 낚싯대를 들이대고 깊은 시름을 하다 우연히 아내 곁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대 어이가리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이 영화를 본 많은 분들의 눈들은 모두 충혈되어 있었고 웃음기조차 사라진 모습들이었습니다. 영화 그대의 어이가리는 고령화 시대 치매 문제를 담담하게 담아낸 현실적인 문제이며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핵가족화 시대의 부모를 돌볼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회의 문제입니다. 환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당장 살아가기 바쁜 자식들에게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 어이가리는 작금의 현실적인 사회 문제로 치매 환자 본인과 보호자 그리고 자식과 그 배우자의 입장에 따른 미세한 감정의 변화가 관객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공감되는 영화로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